이 마지막 챕터 통계적 추정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 통계적 추정 파트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식만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연산이 좀 빠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나가는 패턴을 알고 그걸 갖다 적용해 보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든지 혹은 지방선거 이런 것들에서 전체 유권자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일부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제 물어보고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신뢰도를 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이제 모집단과 표본인데,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말하는 거고, 표본은 거기서 뽑아낸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조사 방식에는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를 확인하는 거라면 표본조사의 방식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가끔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떤 사망사고에 휘말렸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면 우리가 전체가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일부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랜덤하게 뽑는다는 이야기고요. 누굴 뽑을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뭔가 이렇게 몰입되지 않게 랜덤하게 잘 섞어서 뽑는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보건 추출은 한 번 빼서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다시 전체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 전체 모집단에서 한 번 끄집어냈을 때 1이 나왔어. 그럼 만약에 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은 1을 다시 돌려놓고 뽑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모든 원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보건 추출은 확인한 건 다시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은 안 되고 2부터 9까지만 나오게 될 것이고 확률들도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추출의 방식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왔었던 이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었던 그 개념들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뽑아낸 크기 n짜리 표본들의 이미 추출된 값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바, s제곱, s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x바가 모평균 m이랑 같을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 있었는데, 이 x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전체 별량의 개수인 4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4분의 10, 다시 말해 평균이 2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크기 3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은 이게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1, 2, 4가 나올 수도 있고 1, 3, 4가 나올 수도 있고 2, 3, 4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x바가 되는 거고, 첫 번째 x바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3분의 6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2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바를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7, 그 다음에는 3분의 8, 3분의 9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로 단 한 번도 지금의 케이스에서는 표본 평균과 원래 있었던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앞에 배운 x바는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2의 x바라고 하는 거는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능한 표본 평균들, x바들의 값을 다시 평균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면, 지금 x바가 몇 개가 가능했냐면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
3분의 9 이렇게 4개의 값이 가능했고 그 4개의 값에 다시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1분의 4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3분의 3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4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가 되겠죠. 이게 위에 있는 모평균의 값과 같아진다의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값을 다 모으면 그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뽑아낸 x1부터 xn까지의 별량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는 s제곱이랑 s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이 x바의 분산이라고 하는 건 s제곱이랑 s하고 관계없이 방금 우리가 찾아냈었던 x바들의 값에 대한 분산을 구한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그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아예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는 평균이 m이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갖다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얘기가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 거냐면 만약에 모집단이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거기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라도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표준정규분포로 이어가지고 그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값을 활용을 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들을 찾아내는 형태로 문제가 이어질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패턴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1번. 표준 편차가 0.6인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시그마가 0.6인데 거기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그마 x바를 말하는 거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n은 모르겠고 시그마는 0.6이니까 루트 n분의 0.6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거냐면 0.3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양변에 루트 n을 갖다 곱하면 0.3에다가 루트 n을 갖다 곱한 게 0.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양변 0.3으로 나누면 루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제곱하면 n이 4 이상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n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갖다가 공식을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 10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의 x바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애초에 모집단의 그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왜냐면 그냥 이산확률 분포표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크기 10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해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x바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으니까? 모평균 m이랑 똑같으니까 m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스몰 a가 얼마가 되냐?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 다음에 모평균 m을 구해보자면 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1, 3분의 2, 다시 1.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x바의 평균 역시 모평균과 같으니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문제가 2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번입니다. 저런 모집단. 이번에는 사실 모집단에 111, 2, 3, 3이라고 하는 7개의 공이, 별량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2개를 끄집어내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죠, 케이스가.
그걸 가지고 직접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모집단의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듭니다. 이 안에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체가 7개니까 확률값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우선 평균을 구해 보자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7분의 3, 7분의 4, 7분의 6.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7분의 1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을 구하셔야 되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별량 x의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제곱은 7분의 3, 7분의 8, 7분의 18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계산하시면 7분의 29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과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건 분산이니까 x제곱의 평균 7분의 29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냐면 평균의 제곱 7분의 13의 제곱을 갖다가 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49분의 29에다가 7을 갖다 곱하면 9, 7에 63, 7, 24, 203 에서 13의 제곱이니까 169를 갖다가 빼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49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3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34. 아, 34. 34. 네. 계산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분산까지 구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x바의 평균하고 x바의 분산을 구해보자면,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뭐 임의로 몇 개의 공을 끄집어냈다에 관계없이 그대로 7분의 1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요 49분의 34를 뭐로 나누는 거냐면 2로 나누는 거, 1분의 2. 그래서 2 곱하기 49분의 34. 그래서 2로 나누면 49분의 1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바의 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9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여기서 임의로 몇 명을 뽑냐면 81명을 뽑겠대요. 그러면은 이게 표본을 뽑겠다는 이야기고 표본의 크기가 81이라는 거고, 이 원래 있었던 모평균이 60이고 모표준 편차가 9가 되는 상태. 거기서 크기 81짜리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그대로 60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니까 9분의 그대로 9가 돼가지고 표준 편차가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모집단이 원래 뭘 따르고 있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으니까 이 표본 평균인 x바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6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x바가 59 이상 61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얘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일반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1분의 x 빼기 m이니까 59 빼기 60 가운데 z 다시 한번 시그마 1분의 x 빼기 m이니까 61 마이너스 60.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의 몇 배? 2배. 그래서 2 곱하기
0.34 계산하시면 0.68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필수예제 4번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 x바의 어떤 값의 범위에 대한 확률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는 패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는 7이었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럼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변하지 않을 거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7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x바의 분포가 있는데, 그 x바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 x바가 67 더하기 루트 n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시켜야 되는 거냐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루트 n분의 7분의 x 빼기 m이면 67 더하기 루트 n분의 7에서 60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7 더하기 루트 n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냐면 0.0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그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니까 z 이퀄 제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z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0.49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z를 기준으로 여기가 z 이퀄 3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49가 되는 거고, 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z가 루트 n분의 7분의 7 더하기 루트 n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0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저기 저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의 확률이 그 값이 3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7분의 7 더하기 루트 n분의 7이 3 이상이 돼야 된다. 한쪽으로 넘기면 7 더하기 루트 n분의 7이고 루트 n분의 7 갖다 곱하면 루트 n분의 21이 되겠죠. 한쪽으로 넘기면 루트 n분의 21에서 루트 n분의 7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14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고, 양변에 다시 루트 n을 갖다 곱하면 7 곱하기 루트 n이 14보다 크거나 같고, 7로 나누면 루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n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144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똑같이 모평균이랑 똑같이 0이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144분의 6의 제곱이고요. 12의 제곱분의 6의 제곱이니까 12분의 6의 제곱,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이다. 그랬을 때 이 x바가 뭐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k 이하일 확률이 다시 또 얼마 이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0.017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x바가 이런 분포를 따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또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2분의 1분의 x 빼기 m인데 m이 어차피 0이니까 2분의 1분의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다시 계산하시면 z가 2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보니 지금 2.12까지의 확률이 0.483이니까요. 다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그려봤을 때 여기가 z 이퀄 0, 오른쪽에 z가 2.12, 여기까지가 0.483, 그 다음에 여기가 0.017,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z가 2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z가 마이너스 2.12인 걸 놓고 대칭되는 것 때문에 다시 0.483, 여기 확률은 0.017. 그래서 z가 2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17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는 요 2k의 값이 마이너스 2.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양변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1.0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 최대값이 마이너스 1.0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끝판왕이긴 한데, 끝판왕이라고 하기도 또 애매한 게 공식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모평균을 이제 추정한다. 뭘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냐면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그래서 신뢰도 95%, 그 다음에 신뢰도 99%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공식을 결과적으로는 외우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정규분포는 누가 따르는 거냐면은 확률 변수 x가 따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x바도 뭘 따르게 될 거냐면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평균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바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그 x바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 신뢰도 95%짜리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가 x바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x바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이게 신뢰도가 95%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이 x바의 값의 범위에 대한 확률을 계산했을 때 얘가 0.9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률이 0.95가 된다? 안쪽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빼는데, 저기서 우선은 x바를 갖다가 다 빼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빼기 x바, 그 다음에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x바 빼기 m으로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왼쪽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건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부등호방에 반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온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로 나눠 볼 거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건데, 그럼 가운데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이고, 얘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1.9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 있는 x바의 표준 편차, m이 x바의 평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꼴은 결국에 뭘 하고 있는 상태냐면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0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4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은 0.95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식을 외울 건데, 신뢰도 95%짜리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률값을 계산하는 형태가 됐었던 거고, 그걸 역으로 지금 표본 평균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 있었던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에서
x바에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더한 것까지 있는 범위 사이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고? 9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다? 99%가 되는 거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요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개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갖다 빼서 만들어 온 개념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0.3. 그 다음에 100마리를 이미 추출한다. n이 100. 그 다음에 그게 평균이 4.5다. x바가 4.5. 그랬을 때 95%짜리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x바 4.5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 0.3에서부터 다시 한번 4.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다? 9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실내 구간의 공식에다 갖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개수를 몇 개 이미 추출했냐면 400개. 그 다음에 얘가 x바 평균이 50.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사실은 시그마는 아니고 s기는 하는데 여기서 구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그냥 40이라고 하고 95%짜리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문제는 상수가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이 문제에선 정의했으니까.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1.96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x바 50 빼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부터 5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다? 9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9번 99%짜리고요. 상수는 2.58일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표준 편차가 5라 그랬고 임의로 n명을 뽑았고 1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 x바가 13.2가 된다. 99%로 추정을 하자면 13.2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13.2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99%가 된다. 그래서 양쪽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얘가 11.91인 걸 이용해서 n의 값이 얼마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번. 자, 분산이 4인, 그럼 표준 편차는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상수는 1.96을 사용을 할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였냐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얘가 얼마 이하가 된다? 2 이하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n도 곱하고 2로도 나눠주면 루트 n이 2 곱하기 1.9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얘가 3.92가 되고 n이 3.9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 n은 뭐니까?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3.9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제일 작은 자연수 n의 값만 구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평균을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하려고 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99%일 때 L이라고 했는데 99%는 누굴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2.56을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0에서부터 2.56까지가 4.959 그거의 2배가 0.9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80%로 바꾸게 되면은 누굴 이용해야 될 거냐면 여기는 요 1.28이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28 곱하기 다른 건 바뀌지 않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얘는 저 2.56이 뭐로 바뀌었냐면 1.28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2분의 L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12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실내 구간은 길이가 2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는 요 k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뢰도를 낮추면 k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확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는 건 맞는 말. 두 번째, 신뢰도를 낮추면서 k를 작게 하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n도 작게 하면,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 했는데 k가 작아지면은 작아지는 거고 n을 작게 하면은 분모에 들어있는 거니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랑 커지는 거랑 둘이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뭐라고 판정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k는 그대로 두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n을 작게 하면 전체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은 커질 테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는 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라?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